자, 인정사정 볼 것 없다. 글로벌 복수 19, 17위 공개. 중국 택배 왕의 사이다 복수. 지난 2016년 4월 중국의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영상이 대륙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영상 속 배경은 중국 베이징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 한 중년 남성이 앳돼 보이는 남자의 뺨을 사정없이 때리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어우, 나이 지긋하신 분이 말이야. 왜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리는데도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 내가 후진하는데 너 따위가 어디라고 끼어들어! 이후에 택배기사가 차주에게 400위안, 약 6만 원의 합의금을 전한 것으로 이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심지어 합의금까지 받아갔군요. 받아갔어요. 자, 그런데요. 이 갑질 폭력 사건에 그 누구보다 그 수많은 중국 인민들보다 더 부들부들 분노한 이가 있었으니 바로 동영상 속의 택배기사가 소속된 S사의 왕웨이 회장. 오. 참고로 이 S사를 말할 것 같으면요. 중국 내 굴지의 1위 택배 기업으로 왕 회장은 지난 2017년 미국 F경제 전문지가 발표한 중국 부자 5위. 이분이 본인도 택배 기사를 하신 걸로. 그렇죠. 그래요? 네, 정말 바닥부터 일어서신 분이거든요. 맞습니다. 우리 직원을 때린 이 사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는 이 기업의 회장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멋지다. 이렇게 회사 측에 강경한 입장을 전한 뒤에 폭력을 행사한 남성에게 똑같이 뺨을 치지는 않았고요. 어허. 주먹보다 센 게 뭡니까? 법이죠. 고소를 합니다. 참교육이네, 참교육. 정말 참교육 들어가신 만약에 거죠. 저 왕 회장이 같이 따기를 때리거나 주먹으로 했다면 좀 실망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갑질이 될 수 예, 있죠. 예. 예. 그가 이 사건에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 바로 왕웨이 회장의 특별한 직원 사랑 때문이었는데요. 그는 기업 행사에서 우수 직원에게 선발된 이에게 90도로 허리 굽혀 인사하는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야. 실제로 늘 기업의 최대 자산이 직원이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CEO였다고 합니다. 결말 어떻게 된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 궁금해요. S사 택배기사를 폭행한 남자는 결국 중국 공안에서 조사를 받았고요. 오. 갑질을 행사했던 그 남자는 또해부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택배기사와 S사 측에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렇게 하는 회장을 본 직원들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애사심이 더 이제 뿜뿜이죠. 배달을 100번 올라가는 하면서도 나 정말 충성심도 생기고 더 열심히 하게 되고 힘도 나고 안 그렇겠어요? 근데 사실은 저거는 복수라기보다는 해야 될 일을 한 거예요. 그렇죠. 지원합니다, 아주. 2017년 6월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 지역의 한 도로. 그런데 과속을 하지도 않았고 교통 신호를 위반한 것도 아니었는데 교통 단속을 하던 경찰들은 갑자기 F사의 한 세단을 멈춰 세웠습니다. 차주는 한 흑인 여성이었는데요. 저 신분증 좀 봅시다. What agency you were? 신분증을 요구하면서 그녀에게 직업을 물은 경찰들. 그러나 그녀의 대답에 그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I need signature. Second. All right. I need signature. 오 마이. 오. 그녀는 플로리다주의 검사 아라미스 아얄라. 추측컨대 흑인 여성이 F사의 세단을 몰고 가자 의심조로 그냥 불러 세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희는 항상 이렇게 조회를 한답니다. 혹시 도난 차량일 수도 있고요. 그 창문 썬팅이 좀 진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요. 이 아라미스 아얄라 검사 또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교통법규를 어기지도 않았고 차량 썬팅도 불법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얼마나 더 잘 알겠어요. 더 잘 알지. 그러나 곧바로 아라미스 아얄라는 이 두 경찰이 자신을 불러 세운 건 인종차별 중에 하나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연하지. 그러니까 제대로 뭐 그냥 딱 걸린 거네요. 잘 걸렸지? 잘 걸렸다고 볼 수 잘 있겠네요. 걸렸어. 그런데 아라미스 아얄라는 경찰의 어이없는 변명에 미소로 화답했고요. 대신 명함을 주실 수 있을까요? 왜 내 명함을 왜 달라고 그러세요? 안 가져왔어요. 정말로 영상에 보면 실제로 안 주고 메모지에 적어서 메모지 뜯어줍니다. 이후에 이 어이없는 사건은 해당 백인 경찰 버디캠에 찍힌 동영상이 올랜도 경찰서의 너튜브를 통해 공개되면서 무려 20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 그녀가 흑인이 아니었다면 차를 세우지도 않았겠지. 경찰이 핑계대려고 아주 애를 쓰네. 네티즌들로부터 인종차별에 대한 비난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검사 아라미스 아얄라 어떤 복수를 했을까요?
이 두 백인 경찰들에게 직접적인 조치를 취한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올랜도 경찰서와 공개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경찰청장 나오라 이거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경찰청장 기관의 나와. 문제야. 내가 아마 네 서장하고 나오겠어. 나와. 지난 2017년 12월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는 로널드 레이건 워싱턴 내셔널 공항. 부유한 사업가 에밋 워커는요. 자신의 37번째 생일 기념으로 도미니카 공화국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1등석 고객님 먼저 탑승하시겠습니다. 1등석 티켓을 끄는 에밋은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를 불러세운 한 백인 여성. Excuse me, 저기요. 줄을 좀 잘못 쓰신 것 같은데 여기는 1등석 우선 탑승권 줄이라고요. 아시겠어요? 자, 이 여성은 에밋이 단지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1등석 티켓을 살 돈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아직도 저런 편견이 있고 선입견이 있구나. 그러나 에밋은 백인 여성의 이 무례한 발언에도 침착하게 대응. 여기 1등석 우선 탑승권 줄 맞죠? 제가 먼저 왔으니까 저 다음에 타시면 됩니다. 라면서 예의 바르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백인 여성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일행에게 아주 대놓고 저 사람 무슨 군인 특혜 같은 거 받았나 봐. 그래도 내 돈 내고 타는 우리가 먼저 좀 탑승해야 되는 거 아닌가? 비행기 티켓을 군대에서 지원해 준 게 아니냐며 쑥덕쑥덕댄 거죠. 가만히나 있지. 더 이상 듣고만 있을 수 없었던 에밋. 대놓고 인종차별을 한 그녀에게 한 사이다 멘트. 저는 군인은 아니고요. 그냥 돈이 많은 흑인이에요. 그러자 두 사람의 상황을 지켜보던 주변 승객들도 에밋에게 큰 박수를 보내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태입니다. 2017년 4월 영국의 한 마을을 가득 채운 노란 차들. 오, 와, 이거 귀여워. 어머 이쁘다. 귀엽다. 3륜차까지. 야, 스포츠카도 있네요. 마치 영국에 있는 노란색이란 노란색 차는 다 모인 듯한 진풍경. 2015년 치과 의사였던 피터 매독스는 은퇴 후 자신의 에마 노란색 V사 경차와 함께 영국 글로스터셔주에 위치한 비버리 코츠월드 마을로 이사 왔습니다. 그런데 아유 정말 저 노란 똥차 꼴도 보기 싫어. 아우 차 빼요. 아유. 피터가 아끼고 애정하는 노란색 차를 트집 잡는 사람들, 차고에만 넣어둬라, 심지어는 폐차를 하라, 이런 막말까지 퍼부었고요. 피터의 차 보닛에 MOVE라고 대문짝만하게 긁어놓았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 지경까지 이르자 6,000파운드, 약 900만 원에 가까운 수리비가 나왔는데요. 사실 피터가 이사온 비버리 코츠월드 마을은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이자 영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로 손꼽히는 영국의 대표적인 부촌입니다. 그런데 마을을 찾은 사람들이 저 못생긴 노란 차가 풍경을 망치잖아! 라며 SNS에 불만글을 올렸고요. 이 일을 계기로 마을 사람들의 항의가 빗발치기 시작한 겁니다. 어이가 없네. 아니 당사자한테 얼마나 소중한 차입니까? 저 차가 무슨 뭐 매연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뭔 피해를 줬다고 저래. 아니, 법을 안 지킨 것도 아니고. 그래. 한편 영국 코번트리에 사는 한 청년 매티 B. 자동차 수리업자였던 그는 폐차 위기에 놓인 피터의 사연을 알게 됐고요. 자신의 SNS에 사연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노란색을 기념하는 집회라는 모임을 개최했는데요. 이때 피터의 수모를 알게 된 영국 전역의 노란색 차주들은 전국의 노란 차주들이요! 우리가 대신 복수해 줍시다! 귀엽다. 라면서 이 모임에 동참. 그래서 자그마치 무려 100대의 노란색 차들이 복수의 칼날을 갈며 비버리 코츠월드 마을에 모여들었습니다. 저거를 막을 길은 없죠. 그럼요, 어떻게 막을 거예요? 돈으로 저걸? 오겠다는데. 게다가 노란 차들의 통쾌한 복수국을 알게 된 V사 자동차 회사는요, 피터의 망가진 차를 새로 고쳐주며 복수국의 힘을 팍팍 실어줬다고 합니다. 야 정말 영화 같은 얘기네요. 자, 다음 특종 이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앞의 기사가 훈훈한 복수였다면 이번엔요, 우리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올해 3월 러시아 모스크바에 사는 차잘라스키 씨. 차잘라스키 씨는 요즘 한 몰상식한 이유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요. 뭐야. 또 주차를 개떡같이 해놨잖아. 정면 주차 자리에 대각선으로 주차를 떡하니 옆 칸까지 다 차지하는 얌체 주차적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몇 날 며칠을 지켜본 차잘라스키 씨. 결국 더는 참을 수 없어. 내가 버릇을 제대로 고쳐주지! 하면서 응징에 나섰는데요. 자, 얌체 주차족을 향한 복수국. 전동톱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차선을 아주 대놓고 삐져나온 차를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와, 진짜 좀 썰어버렸어. 그 다음에 자신의 차를 유유히 그 옆에 댔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놓치지 않고 한 행인이 촬영을 했고요. 너튜브에서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티즌들은 나도 저런 경험 있는데 완전 통쾌하네. 아 그래도 저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말로 하지. 라며 정말 각양각색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 남친 때문에 다시 태어난 여자. 복수를 위해 모모를 만든 여성. 저 오 기자의 1위 후보 들으시겠습니다. 자, 2009년 한 여성의 인생을 바꾼 남자친구의 한마디. 넌 정말 추악한 지방 쓰레기 덩어리야. 남자친구에게 이런 망언을 들은 여성은 미국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사는 30대 여성 알비나 레인. 보시다시피 그녀의 몸무게는 127kg에 육박하는 초고도 비만 여성이었던. 하지만 알비나가 이렇게 살이 찌게 된 건 임신을 하면서부터였는데요. 임신 중 남자친구의 언어 폭력과 정신적 학대가 심해져 그녀는 오직 음식에 기댔다고 합니다. 폭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걸 먹는 걸로 푼 거죠. 네. 너는 절대로 살을 뺄 수 없어. 평생 그렇게 살겠지. 돼지처럼. 아우. 자, 이런 끔찍한 독서를 들은 알비나. 그녀는 정말로 머리에 망치를 맞은 것 같이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못할 거라고? 네 코를 납작하게 해주지. 두고 봐, 복수할 거야. 그리고 곧바로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그녀의 복수는 바로 다이어트. 저게 이제 남자친구의 마음을 돌리려고 다이어트를 한 게 아니라 헤어지고 완전히 달라진 나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라는 걸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녀는 완벽한 복수를 위해 매일 달고 살던 고칼로리의 간식과 패스트푸드와의 이별을 선언. 그리고 식단 조절과 혹독한 운동으로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20kg이 넘는 체중과 40%가 넘는 체지방들 때문에 다이어트는 험난 그 자체였죠. 자, 이렇게 쓰디쓴 다이어트의 나날이 지나가고 무려 4년이 지났을 무렵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짜잔! 와! 와! 같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한 명 나갔다. 한 명이 아니라 사람이 한 명 나간 정도가 아니라 두 명 나갔어요. 두 명. 멋지네요. 아, 진짜 힘들었겠다. 이렇게 살을 뺀 알비나의 멋진 모습을 우연히 전 남친이 알게 됐고요. 네. 알비나, 다시 너와 만나고 싶어.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었던 사람 그 나인 거 알지? 에이! 진짜 맞아야 돼, 진짜. 그녀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글쎄, 너 때문에 내가 행복했을까? 내 눈앞에서 썩 꺼져! 이렇게 아주 통쾌한 복수를 날린 알비나. 뜻밖의 복수로 새 삶을 살게 된 그녀. 세상에서 가장 멋진 복수가 아닐까요? 어설퍼서 죄송합니다 19, 12위 공개합니다. 지난 1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자카레파구아 지역의 한 아파트 앞 26살 여성 폴리아나 비아나는 호출한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기 혹시 지금 몇 시쯤 됐나요? 한 남성이 비아나에게 다가와 시간을 물었죠. 그리고 비아나가 휴대전화로 시간을 확인하려던 바로 그때 휴대전화 넘겨. 나한테 총 있으니까 움직이지 마. 갑자기 강도로 돌변한 남성. 그런데 말입니다.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낀 비아나. 실제로 그 총은 진짜 총이 아닌 강도가 하드보드지로 대충 자르고 접어 만든 가짜 총이었습니다. 아 정말 뭐냐 애야? 성의가 없다, 성의가. 순간 가짜 총임을 눈치챈 그녀는 급 돌변해서 곧바로 강도의 얼굴을 향해 강력 펀치 2대의 킥을 날렸고요. 강도가 바닥에 쓰러지자 도망치지 못하게 팔로 목을 감아 조르는 백초크로 제압. 우와. 아니 근데 이 정도 기술이 들어가는 건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폴리아나 비아나 알아요 몰라요? 폴리아나 비아나 어디 특전사 아닙니까? 그 선수 아니야? 태권도 선수. 누군데?
단번에 강도를 제압하고 때려눕힌 이 여성의 정체. 그녀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2월 세계 3대 이종 격투기 대회인 UFC에 데뷔한 프로파이터. 일명 하드펀치로 유명한 폴리아나 비아나였습니다. 어머. 자, 그녀의 펀치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당시 12전 10승의 화려한 전적 중에 무려 4번이 KO승입니다. 저걸 하드보드지로 협박했습니다. 진짜 총으로 협박했어도 맞았을 것 같아요. 눈빛 봐, 눈빛. 진짜 총이었어도 맞았겠다. 눈빛 봐. 파운딩 장난 아니다. 이렇게 어마무시한 UFC 파이터에게 제대로 잘못 걸린 강도는요. 제발 경찰 좀 불러주세요. 하지 마. 결국 KO패를 선언. 비아나에게 애원했고요. 아유, 비아나는 강도의 소원대로 그를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불러달라 했으니까 부실하네 또. 네, 얼굴. 저 뒤에 저 빨간 티 입은 분이 비아나인데, 아, UFC 티 입고 있네. 예, 비아나 지금 얼굴이 뒤로 팔 꺾여 있어요. 네, 뒤로 팔 잡고 있죠 지금. 그리고 이후 강도를 잡은 파이터로 불리게 된 비아나는요, 한 인터뷰를 통해 I'm okay. 그가 반항하지 않아서 별탈 없었어요. 이렇게 말하며 여유로운 모습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자, 다음 특종입니다. 이번에는 한국 사건입니다. 지난해 11월 15일 저녁 전북 익산의 한 고등학교. 수능 시험이 치러진 뒤라 학교와 기숙사는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학교 기숙사 건물에 들어선 한 남자. 기숙사 복도 사물함을 하나씩 열어보더니 급기야 학생들 방에 들어가 보기까지. 그는 학교 기숙사에 금품을 훔치러 온 도둑이었습니다. 아, 거기서 훔친 게 뭐가 있냐 기숙사에. 그런데 5분 뒤 기숙사 방문을 연 한 남학생. 당시 2학년에 재학 중인 양정우 군이었습니다. 밥 먹고 방에 들어가는 거였는데요. 기숙사 방을 뒤지던 도둑과 양정우 군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약간 어떻게 해? 근데 저는 학생이 걱정이 되는 게 이제 도둑이 흉기를 들고 있으면. 그랬을 가능성이. sä꼬지 할까 봐. 이때 빈 방인 줄 알았던 도둑도 당황했는지 전 도둑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재발절인 모습으로 황급히 방에서 뛰쳐나와 도망쳤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양정우 군은 도망치는 도둑에게 달려들어 온몸으로 눌러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제압했고요. 직접 경찰에 신고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게 대단하다. 학생 대단하다. 아, 왜냐면 그 사람이 뭘 갖고 있을 줄 알아. 그래. 그런데 여기에 숨은 반전. 이 도둑이 들어간 곳이 어디였느냐? 어디? 하필 유도부 숙소. 아유, 정말. 죽으러 갔네, 죽으러 갔어. 이 방 주인인 양정우 군도 유도부 선수. 벽에 부딪힌 순간 이미 나갔네. 와. 대박이다. 너무 한 샷에 잡힌다, 저게. 저 근데- 누르기 굳히기 걸리면 선수끼리도 30초 동안 못 빠져나오는 거 왜냐면 아니죠? 숨이 안 쉬어지거든. 네. 숨이. 이후에 도둑을 잡은 유도부 양정우 군은 한 인터뷰를 통해 무섭고 당황했지만 도둑을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한편 이 소식이 언론에 알려진 뒤 대한민국 유독의 미래가 밝네요. 경찰로 특별 채용에도 인정이라며 양정우 군에 대한 누리꾼들의 응원과 격려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호랑이 굴 아니 유도부 숙소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간 황당한 도둑의 최후는 깔끔한 한판패였습니다. 강도범 감금 사건의 전말. 2017년 4월 미국 텍사스주에 위치한 조그만 휴대전화 판매점. 그런데 갑자기 총을 든 강도가 난입하면서 매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어머머, 어떡해요. 그리고 잠시 뒤 매장 안에 갇힌 남성 존 벨은 출입문을 두드리며 제발 꺼내달라고 애원을 했는데요. 인질이었어요? 근데 저렇게 막 창문을 두드릴 수 있어? 인질이? 자, 얼마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벨은 무사히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다행이네. 그런데 존 벨, 당신을 강도 혐의로 체포합니다. 매장에 갇혀서 구조 요청을 했던 벨은 인질이 아닌 강도였습니다. 네. 자,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약 1시간 전 매장에 들이닥친 강도범 벨은 돈을 내놓으라며 직원들을 협박했고요. 그 뒤 계산대에서 아주 정신없이 돈을 챙겼는데 이때 점원은 강도가 정신이 팔린 틈을 타 침착하게 매장 밖으로 손님들을 하나 둘 데리고 나갔습니다. 자, 그렇게 모두 탈출에 성공한 뒤 재빠르게 밖에서 매장 문을 턱 걸어 잠근 직원. 와. 혼자 남고 잠겼구나.
이 상황도 모르고 돈만 챙기다 자신이 갇힌 사실을 알게 된 강도 벨은 뒤늦게서야 이 상황을 파악을 하고 문을 발로 걷어차보기도 하고 몸도 날려보기도 하고 심지어 총으로 문을 팡팡 쏴보기도 했지만 닫힌 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죠. 총이 있었네. 결국은 무릎까지 꿇고 문 좀 열어달라고 애원한 그. 아이 그렇게 왜 도둑질을 해? 아유 인광보네 진짜. 이거 무릎 꿇고 빌 때는 나 이제 끝났구나. 천천히 문 안 내라도 들어가지 말자. 이 마음이었을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 애원하잖아요. 포기한 거죠. 자, 결국 강도범 벨은 매장에 갇힌 지 10분 만에 경찰의 도움으로 무사히 밖으로 나올 수 있었고요. 자, 그대로 어디로 갔겠습니까? 형사서 가야지. 경찰서로 직행.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그는 내가 본 강도 중에 가장 바보 같았어요. 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고 합니다. 범행 현장에서도 갇히고 감옥에도 갇히게 된 강도범. 지금쯤 땅을 치고 이불킥을 날리겠죠.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모모에게 자해 공갈한 남성. 미션을 실패한 도둑의 최후. 자, 어설퍼서 죄송합니다 19 제1위 후보 먼저 공개합니다. 2017년 7월 안후이성 허페이에 위치한 바오허구의 한 주차장. 휴대전화를 만지며 주변을 힐끗힐끗 둘러보던 한 남자. 그런데 자동차 한 대가 지나가자 갑자기 차 앞으로 달려가 그 자리에 벌렁 들어 누웠습니다. 너무 똑같은데? 그렇습니다. 자해 공갈범이었죠. 중국에서 교통사고로 위장해 돈을 뜯어내는 일명 펑츠 사기를 친 건데요. 아주 여유만만, 나중네 뭐 이런 연기도 없고 머리 뒤로 깍지까지 끼고 거실 바닥처럼 누워 있었는데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0.1초 만에 벌떡 일어선 자해 공갈범은 저 멀쩡합니다. 괜찮아요. 라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여기 오는데? 뭐야? 경찰차 아니야? 바보 아니야? 쟤 미쳤나 봐. 아니, 왜 저랬어? 바로 가자. 아 그냥 차만 봤나 보다. 정말 더 어이없는 건 남성이 자해 공갈을 한 장소가 바로 파출소 내 주차장이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지. 저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저게? 코미디보다 더 웃긴 상황은 건물 외관의 CCTV를 통해 전부 녹화됐고요.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은 아니 상식적으로 공안차를 어떻게 못 볼 수 있지? 바본가? 파출소 앞에서 와 진짜 간 큰 사기꾼이라며 다들 웃픈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2018년 7월) 미국 워싱턴주 밴쿠버. 노숙자인 40대 남성 라이 워드로는 돈을 훔치기 위해 한 건물에 침입을 시도했습니다. 건물 외부 쪽문을 통해 어느 방 안으로 침입하는 데까지는 성공. 그리고는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한 워드로는 우선 휴대전화, 소형 가전 등을 훔친 뒤 아주 여유롭게 냉장고에 있던 맥주까지 마시며 여유를 제대로 부렸습니다. 도둑질 하러 가서 식사까지 하니까 아주 뭐 대범함이 하늘을 찌르네요. 자, 그리고 볼일을 다 보고 나서 막 나가려고 했는데요. 이거 여기 어떻게 나가지? 워드로가 침입할 때 뚫었던 문이 고장나서 열리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일은요. 주변을 살펴보자 아주 섬뜩한 것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온 사방에 피가 흥건하고 끔찍하게 난도질 당한 시신들. 그 주변에 놓인 칼, 톱 등 살해 도구들까지. 도둑은 아주 기절초풍 직전이었습니다. 뭐야, 연쇄살인범이 이 살던 데를 들어간 거야? 범인이 강도짓을 위해 침입한 곳은 바로 살해 현장이 아닌 방탈출 게임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탈출을 못하는구나. 자, 워드로가 들어간 그 방은요. 방탈출 게임방 중에서도 가장 끔찍하다고 알려진 연쇄 살인마방. 얼마나 무서워. 남양 특집이야. 장소 잘못 잡았네. 하지만 범인은 미션을 실패하고 맙니다. 단서 하나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 결국 살인마의 방에서 홀로 두려움에 떨던 그는 이런 탈출 방법을 선택하고 맙니다. 셀프 신고. 그리고 마침내 미션 성공이 아니라 방탈출의 강제 성공. 하지만 그 길로 나오자마자 구치소 방에 또 감금이 됐다고 합니다. 한편 이 우픈 사건이 전해지자 입소문이 나서
도둑이 미션 실패한 방을 체험하기 위해 손님들이 엄청 몰렸다고 합니다. 교도소에서 반성 단단히 하시고 다음엔 그냥 돈 내고 즐기러 오세요. 욕도 아까운 분노 유발 빌런 19, 18위 공개합니다. 영국 청소부들이 비난받는 이유. 2019년 영국 런던의 서튼 기차역. 2명의 청소부들은 여느 때처럼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아니 저 청소부들 제정신이야? 청소를 왜 저렇게 해? 왜? 어떻게 했길래? 자, 청소부들이 청소를 하고도 사람들에게 비난받은 이유. 어머머머. 노숙자한테 무릎 끼얹는 거야? 청소를 한다면서 노숙자 누워있는 곳에 그냥 물을 뿌려버리고. 거기다 왜 저렇게 물을 뿌려요? 아, 이거 노숙자라고 무시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말 충격적이게도 청소부들은요. 역 앞에 노숙자가 누워 있음에도 불구하고 걸레를 빨고 난 더러운 물을 노숙자가 누워있는 바닥에 막 뿌렸고요. 그래도 노숙자가 떠나지 않자 노숙자 옆에서 걸레질을 한 겁니다. 인간적인 사람들이네. 보는 눈이 한두 명도 아니고. 분노 유발 만행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목격자의 말에 의하면 당시 청소부들의 행동을 한 시민이 비난하자 알지도 못하면서 가정길이나 가슈 그냥. 자, 이렇게 알 거 없다는 듯이 말하더니 심지어 웃으면서 그 상황을 즐기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니 트러블들이 며칠 동안 이어졌겠죠. 저 어느 날 하루 때문에 저런 짓을 하진 않았을 거라고 믿고 싶고 네. 이어졌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런 행동은 정당화되지 않아요. 그렇죠. 어떤 일이 있었든 간에 저 행동 자체는 누구도 응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몇몇 몰지각한 사람들 때문에 저기서 고생하시면 청소하시는 분 다 욕먹습니다. 저 사람 한 명 네. 때문에 다 욕먹는 거죠. 뭐 하는 짓이야 저거. 자, 당시 현장에 있던 한 시민이 청소부들의 만행을 촬영해 SNS에 올렸는데 잘했다. 인격을 모독하는 역겨운 행동. 두 사람을 당장 해고해야 된다 하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이렇게 거센 파급이 일자 힘없는 약자를 괴롭힌 청소부들은 아니,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가가지고 어쩔 수 없었다니까요. 일말의 사과도 없이 비겁한 변명만 둘러댔고요. 결국 해당 철도회사에선 두 청소부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 잘했네요. 이제라도 좀 깨달았으면 좋겠네요. 네. 한 피자 배달부의 개념 상실 만에 아무리 늦은 밤에 찾아와도 버선발로 뛰어나간다고 할 만큼 반가운 손님 있잖아요. 바로 배달이요. 바로 음식 배달 하시는 분들이죠. 반갑죠. 반가워. 언제나 저 전에 오실까 초인종 쪽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뜨근뜨근해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또 좀 빨리 와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고마워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한 무개념 배달부가 저지른 끔찍한 만행으로 수많은 이들이 분노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17년 터키 중서부의 에스키셰히르주. 주문한 피자를 받은 후세인은 피자 상자를 연 순간 뭔가 깨름칙한 이물질을 발견합니다. 후세인은 곧바로 아파트 현관 앞 CCTV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나 마상에나 피자 왜 열어놔? 배달부가 피자에 얼굴을 들이밀더니 피자에 하고 침을 뱉은 겁니다. 게다가 그리고 나서는요. 활짝 웃으면서 피자와 함께 인증샷까지 찍은 왜 저랬지? 이해가 안 되네. 아니, 이해가 안 되네. 자, CCTV를 확인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에 휩싸인 후세인은요. 곧바로 피자 회사에 전화해 항의했고요. 경찰에 피자 배달부를 신고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법정에선 피자 배달부의 비겁한 변명. 아니 전 단지 피자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했을 뿐이라고요. 아유 진짜. 나 오늘 왜 이거 다 나야? 그리고 침을 뱉지 않았다며 되레 억울함을 호소하며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거짓말까지. 이후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자 사람들은 저런 사람 때문에 배달시키기 불안하다. 끝까지 반성도 안 하더니 뻔뻔하다. 라며 분노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에도 이거 비슷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거 그냥 뭐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는 범죄입니다. 진짜 성실하게 일하시는 모든 분들을 욕먹이는 겁니다. 아, 그럼요. 자, 이후 이 배달부는 재산 피해를 끼친 혐의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2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요. 회사에서도 해고됐다고 합니다. 몰상식한 행동을 하고도 끝까지 거짓말을 한 무개념 배달부. 이제 아셨나요? 손바닥으론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걸 말이죠.
스승에게 저지른 추악한 만행. 2019년 5월 미국 동북부에 위치한 오하이오주의 한 중학교에서 가정 수업의 일환으로 요리 경연 대회가 열렸습니다. 학생들이 도전한 음식은 얇은 밀가루 반죽에 과일, 채소, 고기 등 다양한 재료를 넣어 돌돌 싸먹는 크레페. 맛있죠. 아, 그래도 좋죠. 학생들은 저마다 정성의 손길로 크레페를 만들어 제출했고요. 심사위원이 된 교사들은 학생들이 만든 크레페를 하나하나 시식하며 점수를 매겼습니다. 그런데 요리 경연 대회가 끝난 뒤 학교 커뮤니티에 올라온 충격적인 영상. 뭔데 또? 동영상 속에는 7명의 남학생들이 크레페에 정체불명의 이물질을 넣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학교 측은 결국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아니, 모르는 거야. 불안해. 수상하다니까 더 불안해요, 진짜. 조사 결과 학생들이 크레페에 넣은 것은 정액과 소변, 야, 진짜 미쳤다. 좀 그러고 싶나? 이 사실이 밝혀지자 교사들 역시 구역질을 하기도 했고요. 이후로도 충격에서 헤어나오질 못했다고 하는데요. 아니, 왜 이런 끔찍한 짓을 벌인 겁니까? 그 이유는요. 네. 클릭 수 때문이었습니다. 에라이, 진짜. 인터넷에 게시물을 올려서 많은 클릭 수를 받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받아 뭐하게. 아유, 아니 입장 바꿔서 본인들은 정말 저런 거 먹을 수 있냐? 라고 하면 안 그럴걸요? 이건 미친 짓이에요, 진짜. 끔찍한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스승에게 저런 몰상식한 범죄를 저지르다니 이건 중죄다. 학생들을 학교에서 쫓아내라. 라며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이후 결국 크레페 사건에 연루된 학생들은 소년 법원에 기소됐는데요. 법원에선 학생들은 그제서야 라며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욕도 아까운 분노 유발 빌런 19, 15위 공개합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사태, 전 세계가 패닉 상태에 빠진 2020년 2월. 중국 전역을 분노로 들끓게 한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 이게 뭐 듣기가 무서워 죽겠다. 뭐 상상을 못 하겠으니까. 2월 4일 중국 광시성의 한 아파트. 일행 4명이 엘리베이터에 함께 탔는데요. 그런데 일행 중 장모후이라는 남성은요.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손으로 버튼을 누르지 말라고 비치해 놓은 휴지에 침을 뱉은 뒤 버튼에 문지르는 행동을 수차례 반복했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걱정을 하고 이거 안 퍼지게 막으려고 노력하는 중인데 저건 뭐 하는 거예요? 그 일행은 왜 안 말려요, 또? 자, 이들의 끔찍한 만행은 아파트 CCTV에 고스란히 찍혔고요. 곧이어 중국 공안에 의해 체포됐는데요. 그런데 침을 뱉은 남성 장모 후이는 조사 과정에서도 정말 뻔뻔하게도 그냥 재밌어서 장난을 한 거예요. 이렇게 아주 주목을 부르는 변명을 해댔고요. 이런 뻔뻔한 모습의 사람들은 이 시국에 저건 살인행위나 다름없다. 그렇지. 이건 장난이 아니라 범죄다. 개념을 좀 챙겨라 하며 비난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정말 황당하네. 아니, 할 장난이 있고 안 할 장난이 있잖아요. 사람들 목숨이 얼마나 많이 정말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장난이라고 정말. 주변의 유족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저 걱정도 되는 게 진짜로 저 만행으로 다른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뭐 그러진 않았어요? 코로나19는 비말 전염이 거의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 매개체 아니야 이게 지금. 가장 위험한 짓거리를 한 거죠. 그런데도요, 천만다행히 장모 후이의 경찰 조사 결과 병원 검사 결과에서도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려진 처벌, 치안관리법에 따라 10일 동안 구류 처분받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됐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유사한 범죄가 있었지만은 이건 절대 장난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해선 안 됩니다. 자, 모두가 힘을 합쳐 극복해야 할 위기 상황. 제발 나와 내 가족의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배려하며 조심하는 성숙한 시민이 되길 바랍니다.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깝다 싶고 11을 공개합니다. 비매너 모모모에 생긴 일. 이번 사연은 소개에 앞서 사진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비닐이에요? 이게 이제 신차 발표 전에 왜 스파이샷이라고 그래가지고 오. 디자인 테스트 할 공개 안 때, 하고. 예, 그거 아니에요? 검은 비닐 차량의 사연은 지금으로부터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난해 8월 영국 켄트주 마게이트. 퇴근 후 귀가한 벽돌공 토비 베일리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 있었으니 바로 그의 집 앞에 떡하니 세워진 불법 주차 차량 한 대였습니다.
평소 집 앞 불법 주차 차량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베일리는 집 앞에 주차 금지 표지판까지 붙여놨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두세 번씩 불법 주차 차량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상황이었습니다. 국내에서도 불법 주차 관련한 갈등이 동네 사람끼리 얼굴 붉히는 일이 되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베일리는 곧 차량 주인이 나타나겠거니 하고 해당 차에 빨리 차를 옮겨달라는 메모를 남겨뒀는데요. 그러나 다음 날 아침까지도 베일리의 집 앞에 버젓이 주차돼 있었던 겁니다. 엄연히 가는 도로면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도 상식적으로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피해 주면 안 그렇지. 되잖아요, 저길 사람. 막아놓으면 어떡해. 자기 편하자고. 결국 화가 난 베일리는 마침 집으로 배달 온 검은색 비닐 한 무더기를 들고 집 밖으로 나섰고요. 불법 주차 차량에 검은색 비닐을 칭칭 감싸며 다소 극단적인 복수를 감행했던 겁니다. 저 복수를 저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 뭐 구청에다가 신고를 해서 그러게. 견인 조치를 취한다거나 뭐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요. 견인 조치하면 되잖아요. 자,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차량 주인이 나타났는데요. 아, 제가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몰랐어요. 아, 죄송해요. 자신의 불법 주차 사실에 대해 사과하면서 사건이 잘 마무리됐다고 전해졌습니다. 근데 저것도 안 긁었으니까 저렇게 훈훈하게 됐죠. 다 긁었어 봐. 이게 송사로 넘어가지. 뭐 우리나라에서도 워낙 주차난이 심각한데 꼭 명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사유지에 불법 주차된 차량에 대한 마땅한 처벌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 진짜. 특히 내 집 앞 사유지에 누군가 불법으로 주차를 했다고 할지라도 해당 차량을 훼손했을 경우엔요.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차량을 훼손해서는 안 되고요. 또 앞서 소개한 영국 사건처럼 일시적으로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국내에서도 뭐 계속해서 이런 분쟁들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제도가 빨리 정착이 될수록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보완돼야 돼요. 예. 뻔뻔함을 넘어선 적반하장 19, 16일을 공개합니다. 모모 사건의 황당한 전말. 2020년 7월 중국 장쑤성 쿤산 50대 여성 왕 씨는 한 마트의 과실 때문에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 마트를 고소하며 배상을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마트 측은 과실이 없다며 극구 부인. 왕 씨와 마트는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마트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뭔가 억울한 사연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왕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건이 발생한 2018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당시 왕 씨는 마트를 찾아 반바지와 채소를 고른 뒤 셀프 계산대에서 계산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그때 고객님 잠시만요. 그 가방 좀 볼 수 있을까요? 아니, 지금 나를 도둑 취급하는 거야? 그래, 봐라, 봐! 야, 사실 왕 씨는 채소만 계산하고 반바지를 계산하지 않았고요. 계산대에 도난 방지 시스템이 울리며 그녀의 절도 행각이 들통나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그녀는 계산하는 걸 깜빡했다고 변명, 자신의 절도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뭐 오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아직은 뭐. 네. 그리고 깜빡했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 살다 보면 마트에 뭐 한두 개입니까 물건이. 근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내가 도둑으로 몰렸고 그게 억울해서 고소한 건가요, 마트를? 날 왜 그 취급하느냐? 아닙니다. CCTV에 그녀의 절도 행각이 적나라하게 찍혔음에도 왕 씨는 뻔뻔하게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고요. 심지어 가방 속에 있던 반바지를 멀리 던져버리며 증거 인멸까지 시도. 아니 그러면 실수한 게 아니네. 이게 그럼 도둑질 해놓고 지금 발뺌하려고 오히려 이렇게 막 화내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실수면, 네. 진짜 실수면, 어머, 어떻게- 죄송해요. 이게, 어떻게 찍어 이렇게 되잖아. 그래야 되는데 이걸 던져버렸다면서요. 야 이게 그러면 적반하장인 거죠 이것도. 완전히. 자기가 더 성질 내잖아. 여기서 마트를 고소했다고? 마트 측은 조사를 위해 그녀를 2층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아 여기 구급차 불러요. 아까 그 사람 2층에서 떨어졌어요. 조사를 받던 중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다던 왕 씨는 화장실 밖 파이프를 통해 도주를 시도. 그 과정에서 추락해 하반신 기형 장애를 얻게 된 겁니다. 아우. 그런데 자신의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임에도 내가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예요. 마트 직원들이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서 나도 모르게 그만 도망친 거라고요. 라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고요. 심지어 마트 측에 의료비와 보상금 명목으로 17만 7천 위안, 우리 돈 약 3,200만 원을 요구하기까지 했던 겁니다.
하지만 쿤산 법원은 사건 당시 CCTV를 토대로 마트 측이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과 왕 씨의 절도 사실을 인정. 그리고 상해 원인과 결과 모두 스스로 자초했다며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참 진짜 안타깝다. 반바지가 뭐라고. 그러니까 뭐 장애를 얻으셨다면서요? 이거 굉장히 슬픈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본인이 가장 큰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거예요. 맞아요. 아니, 그 잘못 하나 인정하면 될 걸 갖다가 맞아요. 반바지 하나 인정하기 싫어가지고 도망가다가 방해까지 왔고. 그거 얼마나 한다는 거죠? 교통사고 가해자 모모의 적반하장. 2013년 4월 미국의 브루클린. 31살 남성 로버트 잭슨은 도로 주차장에 주차된 자동차 조수석에서 여자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일방 통행인 도로에서 웬 차량 한 대가 역주행. 급기야 그 차는 마주오던 트럭을 피하려다가 잭슨이 탄 차량과 접촉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일반 도로인데 역주행이라니까 이거는 진짜 큰 잘못이고 그렇죠. 지금 접촉사고라고 하셨잖아요. 접촉사고인 게 정말 천만다행인 거예요. 역주행은 큰 사고 나요. 진짜. 가만히 이제 주차해 놓은 차에 타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냥 정말 자다가 날벼락 맞은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아, 이거 여자친구 차인데 제가 잘 얘기할 테니 자동차 긁힌 것만 보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당신이 우리 차에 달려들었잖아. 가해 차량에서 내린 두 남성은 정말 뻔뻔하게도 사고를 내놓고는 오히려 피해자인 잭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한 겁니다. 야, 이거 황당해서 약간 말도 안 나왔을 것 같은데. 역주행에서 본인이 잘못해서 사고까지 냈으면은 이거 정말 싹싹싹싹 빌어가지고 이 정도면 진짜 고맙습니다 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배송만 하고. 그러니까요. 근데 블랙박스나 CCTV 사고 장면 찍혔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사고 후 가해자들은 마치 CCTV를 찾는 듯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CCTV가 작동되지 않는 걸 봤는지 갑자기 당신을 무면허 운전 혐의로 체포합니다. 사실 잭슨을 체포한 가해자들은 경찰이었습니다. 가해자들이 탄 차량은 경찰차였습니다. 경찰차가 역주행을 했다고? 아, 근데 잭슨 입장에서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거 왜냐면 그냥 잘못하면 말려요. 일반 운전자도 아니고 여기는 공권력이니까. 그렇지. 진짜 잘못하면 난리 납니다. 완전 힘의 불균형이 엄청난 거잖아. 그렇습니다. 사고 직후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잭슨은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경찰과 힘든 싸움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렵게 잭슨은 그간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뭐가 하나 나갔네. 내가 볼 때 주변에 누군가가 찍고 있었을 거예요. 불행 중 다행으로 사고 현장 인근 건물의 한 CCTV에서 사고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뒤늦게 확보한 것입니다. 사고 당일 가해자인 경찰들이 이 CCTV는 놓친 듯합니다. 이후에 뉴욕 경찰은 해당 사건을 관련 기관에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지금 진짜 무서운 게 경찰에 이런 억울함을 밝혀줘야 되는 사람인데 이걸 뒤집어 씌워요? 너무 무섭다. 야, 이건 나쁜 사람들이야. 본인 인생을 망쳤네. 지난해 8월 18일 베트남 북부 방린성 한 여성이 식당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한 남성에게 호되게 야단을 맞았습니다. 아이? 종업원이 뭐 잘못해서 지금 사장님한테 혼나는 건가요? 아니면 먹고서 뭐 돈 안 내고 먹튀라고 하잖아요. 자, 여성의 이름은 정티 히엔. 그녀가 무릎 꿇게 된 사연은 무엇이었냐? 얼마 전 히엔은 H 식당을 방문한 후 자신의 SNS에 후기를 올렸습니다. 아, H 식당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는데 식당 직원이 사과는커녕 음식값까지 다 받더라고요. 정말 기분 나빴어요. 히엔의 후기를 본 식당 주인은 그녀에게 다시 식당에 와달라고 요청했고요. 식당을 찾아간 히엔은 식당 주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온갖 비난을 듣게 된 겁니다. 야, 이거는 또 뭐죠? 설마 진짜 나쁜 옥이 있었다고 식당 주인이 손님 겁박하는 뭐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그 블랙 컨슈머 있잖아요. 피엔이 오히려 이 식당을 음해할 목적으로 벌레를 넣고 악의적으로 후기 써서 뭐 그런 식의 보상을 타내려는 사람이 또 있잖아요. 음식에서 벌레가 나온 건 사실이었습니다. 네? 히엔은 SNS에 후기를 쓴 뒤 식당 주인이 식당으로 오라고 하자 당연히 사과를 받을 거라 생각하고 다시 식당을 찾았는데요.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우리 음식에 뭐라고 한 사람이 없었다고?
네가 감히 내 음식에 지적을 해? 식당 주인의 강압적인 태도에 무서웠던 희애는 그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사과문까지 작성해야 했습니다. 아, 이게 앞에 계신 분이 피해자신 거죠? 그러니까. 야, 이거 너무 어이없는데? 아니, 근데 가게의 잘못이잖아요. 벌레가 나온 건 이 위생이 문제고. 정말 전적으로 저 가게가 잘못한 건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식당 주인 티에는 마치 자신의 행동이 자랑스럽다는 듯 이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서 자신의 SNS에 생중계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희엔을 폭행까지 했고요. 정말? 결국 그녀는 식당에서 나온 뒤 응급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아니 왜 자기의 범죄 현장을 라이브 방송을 해요? 자기 딴에는 이게 무슨 주인으로서 뭔가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저건 그냥 범죄잖아요, 범죄. 범죄죠. 그리고 저 사람 동의 없이 저 사람 얼굴 왜 올려 또. 그것도 말이 안 돼요. 이후에 타인을 모욕한 죄로 경찰에 체포된 식당 주인 티에는 결국 징역 1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살인마의 모모 예고. 2018년 1월 미국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의 고등법원. 재판 중이던 판사는 한 남성을 향해 재판 방해하지 말고 당장 그 입 다무세요. 야, 판사가 저 정도로 화를 내요? 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당시 법정에서는 피고인 루이스 바라카몬테스가 4년 전인 2014년 경찰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뭐야? 아니 살인범이고 경찰관을 2명이나 죽였으면 중범죄자인데 뭐 희생된 피해자나 유가족들은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법적 처벌 당연히 받는 거지만 그쵸. 인간 대 인간으로서도 사과를 해야죠. 그게 당연한 거죠. 네. 근데 당연한 게 지금 오늘 주제가 아니잖아요. 아, 그렇지. 적반하장의 주제라. 당연하지 않은 놈들만 나오는 거구나. 당시 바라카몬테스의 변호사는요. 당시 피고인은 약물로 인지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어떻게든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힘겹게 변호를 이어갔는데요. 자, 그런데 변호사가 열변을 토하던 사이 살인범 바라카몬테스는요. 정말 뻔뻔하게도 재판 도중 갑자기 웃음을 터뜨린 겁니다. 아니 왜 웃어? 왜? 아 괜히 응? 정신적으로 좀 안 좋다는 걸 막 이렇게 강조하려고 그러는 건가? 아니 그래도 자기의 살인죄를 재판하는데 웃음이 나오나? 하지만 경악스러운 살인범의 행동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The only thing that regret is the skill too. I wish I killed more of them. 뭐야 이건 또 살인을 예고했네요? 사페요 사페? 유족들이 그럼.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방청객으로 들어가 있겠지. 그렇습니다. 살인을 저지르고도 반성을커녕 끔찍한 살인범의 모습에 유족들의 가슴에 비수가 꽂혔고요. 그는 정말 혐오스럽고 사악한 인간이에요. 인간이 아닌 것 같은데. 미국은 좀 합의하고 좀 사죄하고 그러면 형량을 조금 줄여주기도 할 텐데. 아니 저거는 뭐 완전 포기한 건가? 뭐 오죽하면 판사가 호통칠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왜 저렇게 행동했지 이해가 안 되네. 정말 저 웃음기 싹 사라지게 큰 형량이 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법정에서 웃음을 터뜨리고 추가 살인까지 예고한 살인범. 극악무도한 바라카몬테스는 결국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뻔뻔한 악마의 웃음. 본인의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추악한지 평생을 지옥에서 뼈저리게 느끼시길 바랍니다. 유족을 모모한 소년 살인범의 최후. 2017년 7월 미국 17세 소년 단테 라이트는 1년여 전 18세 소년 조던 콜리의 옷을 갈취하는 과정에서 그를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너무도 허망하게 떠나보내게 된 엄마 캐런 클리는 법정에서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에이구. I've lost my only child, my son, my baby, my friend. More than that, I've lost laughter and love. 어머니가 눈물을 참질 못하시네. 계속 눈물이 나시네 그냥. 가슴에 묻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랑하는 자식을 떠나보낸 그 마음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에 재판 내내 눈물을 흘린 유족들. 하지만 제가 가진 모든 사랑과 웃음을 잃었습니다. On the nights I managed to 하지만 sleep, I wake 모두의 up hearing 미래를 my 위해 son scream for me. 아이들을 Said I have to 용서하겠습니다. realize all the 정말 쉽지 않을 텐데. 어? 사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다가올지 뭐 100% 이해한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아. 이건 정말 큰 결정을 내리신 거예요. 그 가해자들은 평생 갚으며 살아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평생. 유족들이 흐느끼며 말을 이어가는 first 그때 time in my life. I feel hate in my heart. 왜 웃어?
hope that every time you want for a jacket, you stay. 너무 저 웃음이 끔찍하고 소름 Every time 돋네. you want for shoes. 처벌도 반성을 하라고 내리는 건데 그럼 이게 약간 의미가 뭐가 있나 싶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런 선처가? 네. 오열하는 유족 앞에서 비웃음을 흘린 살인범 라이트. 심지어 그는 유족들에게요. I just want to tell y'all, I'll be home soon. R.I.P. Keon. I love my family. 라이트는 살인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유족과 합의를 했기 때문에 큰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 굳게 믿고 마치 유족들을 조롱하는 듯한 발언과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합의했고 미성년이니 크게 뭐 별일 없겠지 이걸 알고 저렇게 까부는 거군요. 아 근데 처벌이라도 좀 판사님이 세게 내렸으면 좋겠다. 아.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법은 냉정하고 엄격했습니다. 라이트를 유심히 지켜보던 판사는요. Bargained for, sentenced by the parties, but watching you sit there, smile and laugh and shake your head like this was no big deal, I'm very tempted to just say, I'm not going to accept this sentence agreement. We'll go to trial, and if you're convicted of felony murder, you'll go to prison for the rest of your life. That means you'll die there. That's what I'm tempted to do. 잘하셨다. 판사는 정말 이례적으로 유족의 선처와 합의를 배제하고 최고 52년형을 선고. 판결에 놀란 라이트는 굳은 표정으로 다급하게 변호사를 재촉했지만 별 수 없었고요. 결국 라이트는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됐습니다. 에이구.